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등법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이고, 강의 교재로는 1순환 때 했던 조문예규 산례집 플러스 진도별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가 해당, 제가 지금 뭐 아직 딱 문제를 몇 문제 이렇게 끊지는 못하고요. 해당 20문제에서 30문제 가량으로 뭐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을 때는 뭐 30문제 가량, 적을 때는 20문제 안팎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총 13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문제이고, 여기 이제 문제는 저희가 1순환 때는 7년간 법무사 기출문제, 그래서 30문제 곱하기 7년 해서 210문제를 저희가 풀었었죠. 우리 풀었었고, 이번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7년간 법무사 기출 이제 플러스 제가 2년간 법원 승진 그리고 이제 서기보. 알다시피 이제 법원 승진에 주사보 능력검정이라고 합니다. 주사보 승진 능력검정, 이게 등기직이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사무관 승진이 10문제, 이제 서기보가 25문제. 그래서 해마다 95문제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진 시험이. 그래서 요거 2년간 하니까는 190문제, 210문제 딱 400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0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제 능력으로도 딱 이 정도 하니까는 어느 정도 좀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법무사 기출로 이제 풀었던 거 요거 대비해가지고 중요 예규 선별해가지고 1순환 때 보았습니다만, 승진은 거의 뭐 80% 이상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80% 이상 커버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준비하는 거 여기에 맞춰가지고 결국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위주로 저희가 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00문제 이 정도를 해두면, 이 정도까지 해두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A급 예규에서 출제되지 않은 부분 정도 해두면 뭐 시험 보는데 저는 부족함이 거의 없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문제를 더 늘리고 뭐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등기법만 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정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적은 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로는 지금 이미 나간 추록 자료가 있습니다. 이 추록 자료는 1순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플러스 이제 추가 예규만 하나 아마 나가 있을 겁니다. 조문 자료 등은 이제 해당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록을 하면 되는데, 1순환 때 저희 봤던 자료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고, 1순환 대비 추가가 되는 것은 이제 추가 예규 하나, 요거 하나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뀐 예규는 없습니다. 뭐 예규 뭐 다 바뀐 게 뭐 서식 바뀐 것만 있고, 예규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요걸로 해두면 되시겠고요. 강의 진행은 앞서 저희가 가등법 때 실시했던 방식, 먼저 강의 진도를 나가고 조문예규 설례집으로 2시간을 진도를 나가고, 그 뒤에 세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실시를 하고, 여기 이제
딱 저는 이제 문제, 한 문제당 1분씩만 딱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오늘 일에는 28문제가 나가는데요. 28분 드리고 바로 나머지 한 30분 정도를 강평 해가지고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이제 가등법 할 때 모의고사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좋아하셔가지고 이 방법이 훨씬 낫겠다. 개인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좀 뭐 8과목이나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딱 끄집어 내갔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미리 뭐 예습해 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예습 겸 강의 진도를 먼저 나가고 문제풀이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문제에서 이제 승진시험 몇 문제가 승진시험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문제 정도가 저희 이 책에 없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가는 것 같아요. 몇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거는 그냥 문제에서 보고 가입하시는 것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진도는 먼저 조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순환 때는 저희가 따로 조문을 보지를 않았는데 이번 순환에는 앞에 이제 조문이 앞에 들어 있거든요. 해당 이제 조문을 뭐 해당 저희가 13회인데 그 부분을 매번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이제 총론하고 강론 나누어 가지고 그거를 몇 시간 정도로 나눠 가지고 한 4번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조문을 한번 쭉 훑고 그 뒤에 예규하고 설례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고요. 부등은 이제 조문에서 나오는 것들이 딱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차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만. 그리고 또 1차 대비로 아예 안 봐도 될 조문들도 있고. 그래서 수업은 앞에 이제 저희 책에 앞에 부분이 조문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조문을 제가 뒤로 빼야 되는데 원래 책에는 이제 뒤로 빼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빼야 되는데 올해 이제 이번 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문을 꼭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제가 뭐 넣어둔 것입니다. 부르게 뭐 빼는 게 맞는데 어차피 조문이 먼저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문을 먼저 훑겠습니다. 하나 더 참조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올해 서기본은 치러졌고 능력검정하고 주사본은 아직 안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능력검정하고 주사본은 2014년 15년께 반영이 됐고 2014, 15년께 반영이 됐고 서기본은 2015년 올해 2016년 거 2년간 그렇게 제가 반영을 했고 나중에 이제 능력검정이 4월 중순, 사무관이 5월 중순에 이제 치러지는데 그때 60문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수업 진행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따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수업 진행 중에 문제가 나왔다. 지문 거기서 특별한 거 딱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몇 개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60문제 언제 제가 다 풀어요. 거기에서 한 문제 맞추려고 그거 보는 거예요. 한 문제 맞추려고 그걸 보는 건데 뭐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딱 특별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나눠주든지 제가 마지막에 문제 풀어줄 시간이 되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일부만 이렇게 풀어주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도 나갈게요. 자, 먼저 조문. 법 1조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법하고 규칙이 딱 들어가 있고요. 법하고 규칙이 들어가 있고 다음 3조. 법 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 사항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각호.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에 대해서 한다.
자, 물론 이제 보존은 소유권만 보존이 있습니다. 소유권만 보존 등기가 있고 다른 등기, 다른 뭐 지상권 등에 대해서는 보존이 없습니다. 이전, 살점,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에 대해서는 다 있죠. 이제 1호 소유권, 2, 3, 4, 5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영유권이 있고 저당권, 담보권이 있고 저당권 외에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여기 이제 담보권이죠.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 담보권. 그게 이제 줄임말입니다. 다시 한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 담보권. 이제 임차권.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게 유치권 가입표, 사용대차권 가입표. 이렇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유치권, 가입표, 사용대차권, 가입표. 자, 4조 권리순위 1항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 순서. 2항 등기 순서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는 갑구하고 을구를 말하죠. 갑구, 을구,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같은 갑구이면은 순위번호, 같은 을구 순위번호, 갑구, 을구,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5조 주등기, 부기등기가 있는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오른쪽 규칙 2조 부기등기를 할 때 가지번호를 붙여가지고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가지고 1-1 또는 1-1-1 부기의 부기도 가능하죠. 자, 법 6조 1항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저장, 접수 본다. 2항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즉 등기 완료를 하게 되면 접수한 때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생긴다. 등기 완료를 하면 접수한 때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생기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른편 규칙 3조 2항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 물건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자, 법 7조 관할 등기소 소재지 관할이죠. 소재지 관할. 7조 2항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거쳐 있을 때는 상급 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이게 이제 관할 등기소의 지정입니다. 규칙 5조 오른쪽 규칙 5조 1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거쳐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최초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 관할하는 상급법원 장에게 관할 등기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과 예컨대 이제 안양지원에 있는 등기과 여기 이제 겹쳤을 때 그때는 상급법원의 장이 서울고등법원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급법원장에게 관할 등기소 지정 신청을 하는데 2항 지정 신청서는 상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등기소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1항에서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2항 신청서는 상급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에 그 등기소 둘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자, 상급법원 제출 가입표. 자, 왼쪽 법 8조 왼쪽으로 와서 8조 관할의 이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이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7조가 관할 등기소의 지정입니다. 7조 2항이 지정이고 8조가 위임, 관할의 이임. 지정은 상급법원장,
관할의 임은 대법원장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조가 이제 관할의 변경. 10조가 등기 사무의 정지. 다음 페이지 11조. 11조 이제 등기 사무의 처리자. 등기관이죠. 처리자는 이제 등기관. 11조 사항. 11조 사항이 교합이라고 좀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11조 사항. 등기관이 등기 사무 처리할 때는 등기 사무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교합이라고 합니다. 교합이라고 한다. 자, 이 교합은 오른쪽 규칙 7조 식별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식별보를 기록하는 방식, 비밀번호죠. 비밀번호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교합을 하게 된다. 법 12조. 법 12조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제척 규정입니다. 제척 규정.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조, 등기 신청인인 때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관계 끝난 후에도 같다. 그래서 제척 규정을 두고 있고 13조가 재정보증. 14조로 갑니다. 14조로 가서 출발은 등기 신청서가 되겠고요. 등기 절차에서 출발은 등기 신청서. 14조가 이제 결과물이죠. 등기부, 폐쇄 등기부. 결과물입니다. 14조 결과물 등기부. 1항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2항 등기부는 용구 보존. 뒤에 폐쇄 등기부도 용구 보존입니다. 등기부는 용구 보존. 자, 3항 등기부에다가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등기부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전쟁, 천재지변 외에는 옮기지 못한다. 그런 뜻이고, 사항은 등기부의 부속 서류입니다. 등기부의 부속 서류에다가 밑줄 하나 쳐두고, 자, 전쟁, 천재지변 거기다가 1번 씁니다. 1번.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옮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옮길 수 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 밑줄. 그러니까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만 그때는 옮길 수가 있다. 다만 단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또 다른 말이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그 위에 우리가 1번 쳤던 전쟁, 천재지변으로 옮길 수 있고, 또 법원의 명령, 거기다 2번 씁니다. 2번. 법원의 명령 또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 여기 2번.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 여기 2번. 또는 이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다가 3번. 그래서 신청서 그 밖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1번, 2번, 3번 사유가 있을 때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 2, 3번. 사유가 있을 때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딱 하나만 가능해요. 전쟁, 천재지변 있을 때만 옮길 수 있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1번. 전쟁, 천재지변 외에 2번 법원 명령 촉탁, 3번 영장에 의해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아래 15조, 법 15조 물적 편성주의, 거기다 1부동산 1등기기록 써두시고요. 1부동산 1등기기록 1항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 1부동산이죠. 1부동산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기록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둔다. 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일동 건물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집합건물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 항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 규칙 12조 1항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를 하고 등기 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자, 2항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를 하지 거기다가 일동의 건물마다 가입해요. 일동의 건물마다